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보험친구닷컴입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구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보험친구닷컴. 내고 있는 보험료, 내가 받고 있는 보장, 이게 돈 내는 거 대비 적당한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또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보험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면 그 보험사 또 다른 상품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모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뭐 안보험, 종신보험, 뭐 실손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운전자보험, 모든 보험을 다 다루고 있고, 여기에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친구닷컴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전화는 1844-0585.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험친구닷컴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친구닷컴 광고였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다뤄야 될 것은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을 하기로 했었는데 1시간 전쯤에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측에서 불참 통보를 하면서 뭐 말 그대로 오찬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간을 조금 두고 저희가 2부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찬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한길 씨가 오열을 했다고요. 울고불고 했다는 거 뭐 아닙니까? 펑펑 울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전한길 씨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유튜브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다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2025년 1월에 1월 둘째 날이었나요? 그 가덕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테러를 당하는 장면들 굉장히 충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보신 장면 이후에 뭐 여러 정황들이 의심스러운 게 많죠. 뭐 현장에서 바로 경찰관들이 동원돼서 물청소를 해버린다던가, 아니면 아주 주요한 증거로 보이는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셔츠를 그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온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김진성이라는 범인을 찾아내서 지금 뭐 처벌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 조사 내용, 국정원의 조사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정보위 간사이기도 하니까요. 그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가덕도 테러범 김진성이 고성국 TV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김진성이 고성국 등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라는 내용을 국정원이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말을 한 내용을 박선원 의원이 옮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좀 살펴봐야 되겠다 싶고요. 저희가 그래서 오후 4시에 그 박선원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선원 의원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 듣도록 하고, 일단 이 내용을 들으시면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의 단독 범행으로 지금 뭔가 귀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이거는 테러로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테러로 규정이 되면 이제 수사를 좀 더 확대해서 해봐야 되겠죠. 예.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된답니다. 해봐야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사법부는 단세포구나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그 속에서 풀어야지만이 사건이 규명도 되고 재발 방지도 되고 그 제도라든가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 고리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른바 인류 사회의 진보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과는 수사를 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일들이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저는 하나하나 추적해 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국정원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맞습니다.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극악한 사건을 발생하게 된 경위는 당연히 파악을 하는데, 단순히 고성국 등등의 어떤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고 그 컨텐츠를 소비했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를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갔다라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귀결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 걸 더 넘어서 대단히 직접적으로 소통했다고 보여주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수사를 했는데 왜 이게 이제야 드러나는지도 좀 의문이거니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고성국 씨가 답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또 그 저 피의자가 이제 피고인이겠죠. 피고인이 그 현장에 갈 때 누군가 태워줬다라는 식으로 이제 벤츠, 좀, 배우가 있었다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안 이루어졌고 그 배우에 대해서도 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 벤츠 차량으로 이동했다는 부분을 마치 그냥 일종의 히치하이크로 아 그렇습니다. 그냥 태워줬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사법부가 자꾸 인과관계를 안 보고 올라온 것만 본다고 그러는데 일반 사건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수사기관도 일반 사건에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로 제가 일반적으로 자문하고 있다가 피의 사실로 뭐 피의자로 바뀌었을 때 제 6개월치 1년치 계좌까지 다 털어가면서 봐요.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 중에 뭐가 있었는지를 다 확인하는 그렇죠. 게 우리나라 수사기관이고 정말 끝까지 달려보는 게 수사기관인데 저렇게 엄청난 테러를 저지른 사람을 태워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갔다? 칼로 찔렀는데 그걸 물로 청소했다? 증거품이 뭐 쓰레기통에서 나왔다? 예. 이건 사실은 외력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사정이죠. 이게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테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그 별것 아닌 상처다. 그 노인이 그 찔러가지고 깊지 않은 상처라서 뭐 큰 것이 아닌 것처럼 동시다발로 쫙 펼쳐져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게 알려질 타이밍에 오히려 언론에서는 혹은 야권에서는 뭘 했었냐면 그 헬기 특혜가지고 거의 기사가 다 덮여버리는 그러니까요.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추적해봤더니 당시 국정원의 김상민 전 검사 얼마 전에 그 무죄 받았던 그림 준 거 무죄 받았던 사람 네. 있잖아요. 법률 특보로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거 별거 아닌 거다. 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것이 전파가 됐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정원에서 이번에는 이 김진성 씨가 고성국 TV를 방문한 적이 있고 극우 유튜브에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라는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국정원의 이 발표도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의 범행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즉 이건 범죄 연루입니다. 고성국 TV를 봤다라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 범행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줬다라든가 또는 지시, 협조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범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고성국 TV 보고 본 것을 이것이 고성국 TV가 범죄에 그 가담된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다. 그렇죠.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보수든 진보든 간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받았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범죄의 영역이 아닌 우리적 이 사회의 공동체의 영역에서 보편적 악의 범주라는 측면에서 어떤 사회적인 규탄이라든가 그 또 비판의 대상으로서의 그 사람을 규명하는 부분들은 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세 번째, 요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뭔가 하면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왜 그러면 그거를 김상민 씨가 있으면서 테러라는 이름을 빼게 됐던가라는 문제라든가 대통령이 입었던 와이셔츠가 갑자기 없어졌다라는 문제라든가 물청소를 했다라는가. 즉 공적인 역할에 대한 국가기관이 개입돼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바이어스를 넣으려고 했던 것인가 아닌가라는 부분. 그렇죠. 요 세 가지가 분류되어서 저는 조사가 되고 수사가 돼야지 잘못해버리면 정권 바뀌니까 국정은 또 이상한 짓 안 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왜 경찰에는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 왜 국정원에는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됩니다라고 나와서 실무진은 한 명은 나와서 휘슬을 불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부터 저희는 또 시스템 에러를 좀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나. 좀 그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가덕도라는 곳이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항상 뭐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그곳을 방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자리에 경찰들도 있었던 것이고 뭐 수많은 카메라들이 있었고 뭐 지상파 방송사의 카메라가 아니다 할지라도 유튜버들도 그래서 모여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앰뷸런스로 후송이 되고 난 이후에 경찰들이 보여줬던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거기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사건 현장 훼손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물청소하는 모습을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또 다른 유튜버의 화면에 잡힌 것이고 그게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있는 지금이거든요. 자, 이 김진성이라는 인물은 앞서도 우리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지난 2월에 이 사건 자체가 테러로 규정이 되면서 수사가 TF를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이 되고 김진성이라는 인물은 이거 뭐 재판 받고 나서 징역 15년형 선고받고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자, 국회 정보위원회 오늘 국정원의 이 설명 내용입니다. 김진성이 고성국 등 극우 유튜버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라는 국정원의 답변. 이 답변을 직접 브리핑했던 우리 박선원 의원을 전화 연결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의원의 전화번호가 여기 있네요. 예. 이게 저희가 시스템이 좀 열악해가지고 스피커폰으로 해야 되니까 좀 양해를 좀. 보통 이렇게 막 연결하고 바로 좋으니까요. 오디오로 연결되는 거 있지 않나요? 여보세요? 예. 예, 박선원 의원님, 저 한겨레 TV 고현준입니다. 예. 네, 지금 그 통화가 괜찮으신 건가요? 본회의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네,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어요. 앞에 계시군요. 짧게 네. 그러면 통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그 설명 내용이 있었던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정원이 먼저 설명을 한 건 아니고요. 예. 박지원 의원님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네. 지금, 일단 그 국회 지금 본회의가 진행돼 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때문에 예. 그런데요. 가덕도 테러 TF가 구성이 되고 경찰이 중심이 돼서 부산에다가 지금 부산 경찰청에다가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TF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마치 그 대검찰청 안에 들어가가지고 대검을 수사하는 거와 똑같아가지고 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제 박지원 의원님하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떤 제보냐면 테러범 김진성이 우리 이재명 대표의 그 테러 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전에 테러 직전. 수차례 이상 고성국하고 통화를 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고성국 TV를 직접 방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고성국 TV를 직접 방문해서 그럼 뭘 했냐? 예. 응? 고성국 TV에 방문해가지고 저희 카메라 만지는 기술자를 만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예. 이재명 대표 피습하기 전에 그래서 그건 고성국을 만났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고 또 질문해 주시면 계속 받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 그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국정원의 설명이었다라는 건데. 그렇죠. 예. 그리고 고성국 혼자만은 아닌 것 같다는 그렇죠. 거죠. 그 기억 다 하지만 김상민이라는 그 전 검사가 국정원의 법률특보로 있을 때 이 사건이 테러가 아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사건인 것으로 그때 국정원은 그렇게 정리를 했었고 국정원은 그런 문건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 국정원에서 이것을 테러로 보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총리실 대테러센터의 질의에 대해서 테러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그 말도 안 되는 김상민 법률특보 김건희와 윤석열의 최측근인 김상민 법률특보가 그 답변서를 일종의 답변서라 그러죠. 그걸 작성을 해서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보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 쭉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살해, 사살 등의 위협을 받은 채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탄 플라스틱 뒤에서 유세를 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들을 우리 국민들 그렇죠. 모두가 알고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께서 제보 받으신 내용과 국정원이 오늘 설명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테러의 배후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배후가 뭐 유튜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밤새 뭐 가장 빈번하게 통화한 사람이 고성국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고성국은 윤석열의 생각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고성국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실행하는 사람이 또 윤석열이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고성국 어떻게 보면 사상적 지도자라 그럴까요? 예. 그런 사람이 김진성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를 실제 테러의 실행에 옮긴 사람과 24년 1월 2일 테러 직전 수차례 이상 통화를 했고 예. 고성국 TV의 현장까지 가서 방문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고성국의 영향을 안 받겠어요? 그 바닥에서 다 이미 소문 난 거 아니에요. 다. 네. 네? 대통령 뒤에 고성국 있다. 내지는 고성국하고 대통령하고 윤석열하고 매우 친밀하고 가깝다. 고성국의 말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고성국을 찾아가고 전화했다면 예. 당연하게 배우 집단, 가장 큰 배우 집단이 드러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향후에 이제 진행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제 수사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성국 불러다 피의자로 수사하고 법적 처벌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고성국이 바로 그 1월 초 중순에 제가 계속해서 테러를 지정해야 된다고 외치고 다녔지 않습니까? 예. 그 시점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장동혁 하에 있는 거고 그 장동혁이가 이 테러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이는 고성국을 입당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당은 테러 정당이죠. 내란 정당이죠. 해체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 길게 통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고 다음에 좀 더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한번 나와 주십시오. 예, 그래요. 예.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박선원 의원과의 통화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은 스피커폰이라니 너무 짜친다라는 댓글이 이제 보이는데 잘 들리는데요? 예. 네, 예, 생각보다 아주 음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송구합니다. 좋은 다만 전화기인가 봐. 급하게 저희가 또 섭외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은 박선원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 제보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 등과 질문을 했고 국정원에서 고성국 TV뿐만 아니라 다른 구글 유튜브에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라는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진성 씨가 고성국 씨와 통화를 했다는 지점과 고성국 TV를 직접 방문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앞서 우리 JYP가 얘기한 것처럼 이 범죄 자체와의 어떤 인과관계 이런 것들은 수사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고성국이 배우다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뭐 그거야 쉽지 않은 문제고요. 예. 다만 이 수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가 그 범죄의 연관성을 우선적으로 규정하지 말자는 이유는 예.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법률적으로 단죄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행위의 연관소상에서 또 정당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고성국이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그런 정치적 영역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을 잘못하면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누자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후속 조치나 이런 것들은 또 국회 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아마 또 이렇게 여론이 형성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 좀 잘 살폈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보험친구닷컴입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구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보험친구닷컴. 내고 있는 보험료, 내가 받고 있는 보장, 이게 돈 내는 거 대비 적당한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또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보험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면 그 보험사 또 다른 상품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모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뭐 안보험, 종신보험, 뭐 실손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운전자보험 모든 보험을 다 다루고 있고 여기에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친구닷컴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전화는 1844-0585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험친구닷컴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친구닷컴 광고였고요.